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고민들 함께 들어보고요. 또 힘들 때는 또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우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도 함께 사연 들으시면서요, 나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죠. 저는 싱글이고 직장에 다닙니다. 여동생은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하는데 출산을 하자 아이를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복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 전 여동생이 둘째를 가진 겁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약골인 엄마는 여동생의 아이를 봐주느라 손목이며 허리며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여행은커녕 동생의 이 퇴근이 늦는 날이면, 회식이 있는 날이면 늦게까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좁은 아파트에서 손자를 봐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여동생이 둘째를 가졌고 또 얼마 전 둘째도 엄마가 봐주겠지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둘째는 시댁에 맡기든지 해야지, 이 엄마가 뼈골 빠지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둘째까지 보게 되면 더 아플 텐데 더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며칠 고민하시더니 당신이 생각해도 안 되겠는지 여동생에게 둘째는 시댁 가까이로 이사를 해서 시댁에 맡겨보는 것이 어떻겠니 하고 얘기를 꺼내봤는데, 여동생은 펄쩍 뛰면서 불편하게 시어머니께 어떻게 맡기냐고, 더구나 시댁 가까이로는 절대 이사가기 싫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를 못 참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우리 자매는 전화로 대판 싸웠습니다. 여동생은 홧김에 한 말인지 진심인지 차라리 자기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홧김에 그럼 그래라, 엄마 골병 들게 하지 말고 네 자식은 네가 알아서 키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날 이후 엄마의 걱정만 늘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하시던 엄마는 여동생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업에 어렵게 입사를 했는데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된다, 당신 힘 닿는 데까지 둘째도 봐주겠으니 직장을 그만두지 말라고, 너무 아깝다고 여동생을 말리겠다고 하시네요. 저는 손자 때문에 고생하는 엄마가 너무 안쓰럽습니다. 엄마 친구분들 중에는 아이는 못 봐준다고, 니들이 알아서 키우라고 자식들에게 분명히 거절을 하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는 분들도 꽤 많은데, 우리 엄마는 그 친구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또다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히려 하는 것 같거든요. 여동생이 경력 단절이 될까봐 둘째 손주까지 키우고 여기저기 아프면서 이렇게 늙는 것이 맞는 걸까요? 네, 사연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그 자식 뒷바라지는, 어디까지가 끝인가? 예. 그 기준이,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은 바뀌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가 하면 바뀌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연 보내주신 언니 되시는 분의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그죠? 네. 어떤 방법이 더 현명한 방법일까? 잘 좀 생각해 보시면, 혹시 동생하고 입장이 바뀌었다면 난 어떨까? 그까지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들어요. 부모님 역할 끝이 없다고 아까 얘기하신 그렇죠. 거. 예. 저도 할 말이 없는 게요. 저도 아이 낳자마자 친정어머님이 그 핏덩이부터 그냥 다 키워주셨어요. 키워주셨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그 네네.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있다가. 알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김미영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저렇게 딸을 시집 보낸 엄마니까 글쎄 엄마가 또 너무 안쓰러워 보일 수도 있고, 또 같은 여자 입장에서 엄마 생활도 있을 건데 손주에 너무 매달리는 것도 옆에서 보기는 마음이 안 좋은데, 엄마의 건강을 좀 생각을 해서 본인 아이들은 본인이 키우는 게 뭐 복직을 하든 회사 때문에 좀 힘들다 하더라도 방법을 만들면 또 만들 수 있잖아요. 회사에 따라 틀리겠지만 탄력근무제도 있고 부모님
인생은 또 부모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자기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손녀 보고 있는데 둘째 나오면 못 봐줄 것 같아. 하나는 내가 봐주겠다 그래서 봐주는데 둘째는 너무 힘들 것 같고 또 상황이 되면 어찌 될지 그거는 또 모르겠어요. 그때 돼봐야 하는 거지. 맞벌이 하니까 또 요즘 시대에 또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으니까 내 시어머니 입장이나 친정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자기 여가 자기 시간도 좀 갖고 싶고 부모 입장에서 손주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건데 또 나이 먹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자기 건강도 챙겨야 되고 여가 시간도 갖고 싶어하고 그럴 거예요 아마. 돈을 벌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양육하려면은 경제적인 게 현실적으로 중요하니까 같이 맞벌이 해서 애 키우려면은 부모님께는 조금 신세를 져도 몇 년만 좀 절충 방안을 찾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언니 마음도 이해는 가는데 그 현실이란 게 둘째 동생이 맞벌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가족이니까 그래도 서로 좀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당연한 건데 그래도 동생도 또 상황이 있는 거니까 언니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그리고 제 주변에도 뭐 그런 상황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생분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둘째를 낳고 이제 엄마한테 맡기고 있는데 애기 키우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봐줄 수 있으면 봐주는 거고 저희 엄마 입장은 자기가 건강하고 봐줄 수 있을 때까지 봐주는 게 엄마는 행복하다. 그리고 용돈도 많이 챙겨드리고 이러면서 서로 된다면 그 밸런스가 유지가 되면은 저는 그것도 존중해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엄마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엄마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가 또 제 귀에 남고요. 참, 이게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더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업주부로 집에 있는 게 더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뭐 어떤 것이 꼭 옳다라는 걸 떠나가지고 그래도 조금은 자기 취향 혹은 선호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 건데 이 사실 어머니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성향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네. 예, 집에 있는 거 절대로 싫은 분이 있는데 아이 맡겨놓으면서 창살 없는 감옥이란 표현이 나왔었는데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것도 또 본인한테는 너무 곤욕일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에 조금 집중해서 이제 봤는데 네네. 뭐냐면 이 어머님이 손주를 키우는 것을 즐거워하시는가? 그러니까요. 아니면 힘들어하시는가? 이제 네. 이거를 저는 봤어요. 근데 네. 이제 이 어머님께서는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갇힌다,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친구를 부러워한다, 이런 표현들이 네네네. 있어서, 아, 그렇다라고 하면 이 어머님이 좀 단호해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고요. 몸이 또 약골이라고 예. 하셨어요. 예. 따님이 몸이 약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제 주변에도 손주 키우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네. 아우, 내가 아이 낳았을 때는 왜 그때는 이렇게 몰랐는데 네네. 손자들을 보니까 아우, 세상 정말 네. 내가 다시 젊어지는 것 같고 새로운 생명을 보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보람을 찾고. 예, 보람 찾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분들하고는 조금 이제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러게요. 예, 다 다르다라는 거를 우선은 조금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다 그렇다 이게 아니고. 네. 전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좀 냉정해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뭐 사실 동생과 친정어머니가 남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내 문제는 아니에요. 네네. 동생 입장에서 보면 아니 언니가 왜 그래? 언니가 왜 이렇게 나와서 엄마가 봐주겠다는데 그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예. 사연을 보면 뭐 동생은 예를 들면 좋은 대학 나와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죠? 기업에 취직까지 해서 네. 엄마가 경력 단절까지를 뭐 걱정을 하는데 뭐 그건 아니겠지만 본인은 아직도 언님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못하고 그런 묘한 자매 간의 어떤 경쟁심 뭐 그죠? 네. 시샘 뭐 예를 들면 네. 열등감 같은 게 작용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고 아까 시민분도 얘기하셨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어머니의 의견이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누가 좀 부럽고 하는 점에도 불구하고 내가 봐주겠다고 얘기하면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본인도 도와줄 수 있는 구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여동생
아이를 조카를 엄마만 돌봐줄 수 있냐고요. 본인도 언니로서 조금 힘을 보태줄 수도 있고 신체적으로 애들을 못 돌봐주지만 막 힘들어하는 여동생 그죠? 하소연 들어주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거지 그냥 너무 안타깝고 너무 친정엄마가 불쌍하니까 그냥 막 감정적으로 해서 대판 싸우는 거 그게 과연 본인이 걱정하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까? 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심정도 이해가 가는 게 너무 이해가죠. 또.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네. 어머님이요. 저는 그냥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네네. 이 사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유추해 보는 건데 이 어머님은 거기서 아이를 돌봐준 다음에 네. 집에 와서는 그러면 여기 그 언니하고 이제 같이 생활하잖아요. 네. 같은 집에. 그러면 밤새도록 끙끙끙끙 앓아. 이제 예를 들면 시름시름 앓으면서 야, 나 여기 아프고 나 아주 힘들다. 이제 계속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함께 생활하면서 부양하는 이 언니 입장에서는 그렇죠. 열불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쓰러운 것도 있고 예. 내가 싫은 것도 있는 거야. 그렇죠. 거기에는. 그죠? 동생이 미워지는 거죠. 동생이 미워지는 거죠, 말 그대로. 네. 예. 그러면서 이 언니 입장에서는 결국은 너는 결혼해가지고 네 인생을 살지만 나는 이제 어머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그렇죠. 언니 입장에는. 우리가 돼 있죠. 그렇죠.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라든지 그럼요. 아프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앞서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건강 상하지 말고 둘째까지는 못 봐주겠다고 거절을 해라. 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라고서는 전달을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분명히 오갔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둘째 그 동생은 그냥 엄마한테 지금 맡기는 걸로 또 쭉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죠. 네, 예. 저는 이 상황이라면 네네. 네 자식은 네가 알아서 키워. 전 이게 정답이라고 봐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현실은 어렵다 할지라도 아까 시민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출산을 하자마자 복직했다 그랬어요. 네. 저는 여기에서 보면 좋은 직장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네. 뭐 대기업의 좋은 직장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육아휴직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그런 거 충분히 활용하시고 뭐 탄력 근무제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우선은 주 양육자가 엄마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엄마 아빠가. 네. 근데 이제 저도 나중에 많이 지금 지나놓고 생각하면 조금 아쉽고 후회스러운 점이 네. 내가 그 시절에 주 양육자가 내가 아니었고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아이를 갖다가 맡긴 거였어요. 네. 저 아이한테도 지금 미안하고요. 가장 후회스러운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면 내가 주 양육자가 돼서 내가 충분한 시간을 아이하고 보낼 텐데 네. 저 많이 후회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통은 부모님한테 맡기게 되면 일에만 전념하고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손을 좀 놓게 돼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그렇죠. 아무래도 신경을 더 쓰지만 신경이 쓰이는데. 예, 그러기 때문에 점점 부가가 되는 거예요. 이 할머니 역할이요. 예, 아이 양육자로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하게 조금 저는 좀 받아들이고 생각해 하셔서 내 자식은 내가 키워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선 갖고 있느냐 네네. 인식을.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다른 사람이었고 네. 그리고 또 그만큼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똑같은 선택을 내렸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한테 핏덩이를 맡길 수가 있었을까? 혹은 그러면- 낯선 사람한테 과연 네. 지금 어머니한테 용돈을 뭐 당연히 드리고 있겠죠. 근데 얼마를 드리고 있을까?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이죠. 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동생이 퇴근이 늦는 날이나 회식이 있는 날, 뭐 이런 날이면 엄마는 너무 이제 힘든 아무것도 시간을 또 못하고. 보냈다 예. 그랬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어머니한테만 의존하는 게 아니고 또 남편이 있잖아요. 남편하고 두 분이 분담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어머니의 그 역할을 좀 줄여줘야 된다 이거죠. 이 사연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경우에 내 아이는 내가 키운다는 게 사실은 기본 전제가 당연히 돼야죠. 그렇죠. 거기다가 보조 양육자로 어머니의 도움도 얻고 남편하고도 역할 분담한다는 건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제가 서두에 이 언니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런 접근이 현명한 방법일까? 전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방법론적으로 들어가면 네. 대판 싸웠다 그랬으니까 정말 언니다운 면모로서 네. 언니가 먼저 전화를 거시거나 한번 만나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일단 사과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동생분도 뭐 전화로 싸우다 보니까 또 못할 소리도 했겠지만 그거 거론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여동생이 내 아이는 내가 키워야 된다는 자각을 가져야 이 문제가 풀리지. 네. 동생은 계속 맡기려고 그러고 친정어머님은 계속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저러다가 경력단절 안 될까 제 생각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리질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연 보내주신 분이 엄마의 성향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동생도 모르지 않고. 네. 그러면서 실마리를 풀어가는데 뭐 얼마나 뭐 어머님한테 살해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 돈으로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럼요. 남들 주는 만큼은 못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법도 네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 그렇죠. 돌아볼 시점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기한을 정해야죠. 언제까지라는, 부모 역할도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없지만 할머니, 조부모의 역할도 마감이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최소한 언제까지. 그러면서 내가 또 어떤 부분 좀 도와줄게. 그리고 꼭 엄마한테만 내고 의존하지 말고 늦거나 뭐 회식이 있거나 야근하는 베이비시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3의 방법, 제4의 방법도 강구를 해봐야죠. 아빠가 좀 많이 참여해야 된다고 보고요. 육아휴직도 요즘은 남성들이 네, 네. 좀 그 교대를 좀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지금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하게 좀 살펴보시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사연으로 드러난 것만 봤을 때는 사실 이 둘째 분도 분명히 어머니한테 첫째를 맡겨서 잘 지내왔고 아이들이 잘 크고 있고, 그러니 둘째도 또 맡기면은 가장 편하고 원활하고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편하게 생각할 문제만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동생 것도 입장은 너무 편한 거죠. 네. 뭐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래서 네네. 혹시 그런 자리가 가능하다면 제부하고도 한 3사람 만나보세요. 네네. 그래서 주 양육자는 뭐 엄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주로 보조 양육자는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돌봐주지만 가끔 일이 있을 때, 그죠? 사돈 되시는 분들이 좀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방편도 좀 만들고, 제보한테도. 시댁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정말 마음에도 없으면서 나 사표 쓰고 전업주부에 할 거야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동생이 그건 못된 짓이죠. 네. 그것만큼 반드시 짚어주고요. 알겠습니다. 자기 인생이니까 조금 내버려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너 자식은 네가 우선은 키워야 되는 거를 전제다. 네, 엄마 입장에서도 지금 네. 그 딸이 경력 단절 되는 거 생각하면은 이게 며느리 경력 단절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평생 정말 그 학교 보내고 그거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직장 얻을 때까지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분인데 이게 지금 단절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런데 이제 약간 좀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게 네. 과거만큼 회사가 평생 회사는 아니잖아요. 네네.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융통성 있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뭐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그때가 참 기회가 좋았던 것 같아. 내가 새로운 길을 또 찾을 수 있어.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요. 어머니는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회가 달라진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언니기 때문에 동생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야 될 것 같네요. 우선 병원 치료 열심히 다니시면서 물리치료도 중간중간에 많이 하시고 시켜주시고 몸 건강하게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 오늘 어떻게 보면 많은 대한민국 여성들이 겪고 있는 그런 또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명한 선택들 하시길 바라겠고요.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가정경영연구소의 강춘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